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장대장입니다. 최근에 집값 상승률이 점점 폭이 줄어들고 있다. 자, 이러다가 이제 마이너스, 바로 이제 하락하는 게 아닌가. 지금도 하락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.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이제 이 중요 지역, 특히 서울에서도 하락하는 곳이 나왔고 또 점점 하락하는 곳으로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. 자, 그러면은 어떤 지역들이 먼저 떨어질 것이고 또 다 떨어질 것이냐, 어떤 지역은 또 계속 오를 것이냐,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국의 주택 평균 매매가 추이가 2020년 10월부터 해서 지금 이제 보면은요, 올해 1.52%로 가장 많이 9월 달에 올랐고 점점 하락하면서 11월 달에 1.10, 12월 달에 0.5. 그러니까 이 전국이 점점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.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대출 규제라든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라든지 종부세에 대한 부담. 자,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떤 매매 수급 지수, 즉 살려고 하는 이 심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. 또 실수요자들은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자, 이 서울은요, 전국은 그렇고 서울은요 2020년 11월에 0.73%였다가 12월에 0.37%로 이 상승폭이 확 줄어듭니다. 자,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이 강남 3구라든지 비싼 아파트가 많이 떨어질 것이냐, 2030이 영끌했던 이 서울 외곽 수도권이 더 많이 떨어질 것이냐. 물론 액수만 보면은 30억짜리가 2억 싸게 내놓으면 28억에 팔리는 거기 때문에 3, 4억짜리 아파트면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는 더 클 수는 있겠지만 이 비율로 보자는 거죠. 비율로 봤을 때는 이런 2030 세대들이 투자했던 곳이 더 먼저 떨어진다. 왜냐하면 이 영끌했던 분들은 대출이 안 되거나 대출량이 많아지면 굉장히 쉽게 흔들립니다. 말 그대로 영끌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, 원래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존버라고 그러죠. 오래 버티는 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요. 주식도 어떻습니까? 단기간에 많이 떨어져도 장기적으로 보면 다 우상향한 그런 주식들이, 다는 아니지만 그런 주식들이 대부분 많이 있죠. 우량주 중에서는.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. 근데 이게 내 어떤 이자 갚을 능력 또는 원리금 갚을 능력 또는 이 생활해야 될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르다 보면 바로 이 영끌했던 분들이 먼저 집을 던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영끌했던 지역이 많은 지역부터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수치에 반영이 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자, 그러면은 수도권, 그러니까 서울, 경기, 인천에서 2030 39세 이하가 매입비율이 높은 게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31.7%였고요.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36.5%였고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41.9%로 2030 세대가 이렇게 많이 사들였습니다. 올해 가장 많이 사들인 거죠, 이 수도권에. 25개구 가운데서 2030 세대 매입 비율이 높은 것들을 보면 강서구가 2020년에 45.4였다가 2021년에 51.8%로 더 늘어났고요. 강서구에 매매되는 것의 절반 이상을 바로 39세 이하 2030이 사들인 거고요. 송동구는 작년에 48%에서 51.5%, 노원구도 37.2%에서 올해 49.2%, 관악구가 작년 36.2%에서 올해 47.3%, 도봉구가 작년 41.2에서 46.7%로 2030 세대들이 사들인 비율이 이렇게 거의 50%, 절반입니다, 절반. 우리가 보통 집을 사는 연령층이 50대, 또 그 다음에 40대, 아니면 60대가 많았는데 현 정부 들어서서 이런 기록을 세우는 거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계속 집값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는 어떠냐, 지난주에서 어떠냐, 이게 주별로 굉장히 이 수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지난주 대비해서 아파트가 상승률을 보면 은평구는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. 강북구는 0.02% 올랐고요. 도봉구는 0.03% 올랐고요. 노원구는 0.05%. 그러니까 거의 상승률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고, 거기가 상승을 하지 않고 은평구는 하락으로 돌아섰다. 그러면은 15억 이상 아파트 강남 3구 상승률을 보면 15억 이상 아파트 왜 비교합니까? 대출이 안 되기 때문이죠. 15억 초과 아파트죠, 정확하게 얘기하면. 그 아파트들은 대출이 안 되는데 대출이 되는 지역보다 오히려 덜 떨어졌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즉 무슨 얘기냐, 2030 세대들이 많이 산 지역들, 또 저가 주택들, 대출이 되는 지역들이 오히려
타격을 더 입고 있다. 그 얘기는 바로 대출 규제라든지 또 연끌했던 지역들은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팔아야 되겠다.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. 아무래도 자금적인 압박이 있다 보면은 생활비에 대한 압박도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 15억 초과인 아파트들은 거의 대출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당장 원리금을 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죠.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상승률이 덜 차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를 해서요. 아무래도 연끌이 되고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 또 내년에 DSR에 대한 규제가 더 쪼여지죠.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오히려 이 저가 아파트 또 연끌했던 이런 지역들은 매물을 조금 더 견디지 못하고 던질 가능성이 있다. 좀 더 낮게.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해외 주재원분도 상담 신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카카오톡 전화나 또 뭐 070 같은 경우는 무료로 되기 때문에 지금 이메일로 접수를 주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수를 주시면 고민 해결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